안녕하세요. 정리해주쌤 신동쌤입니다. 이번에는 상대습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대습도. 상대습도는요, 절대습도라는 것도 있는데, 절대습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포함시킬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지니까 절대적인 양이 뭐 몇 g이다. 이거 보고 지금 꽉 찬 상태다, 덜 찬 상태다. 라는 걸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습도가 우리가 공기 중에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습도란 뭔데요? 습도는요, 공기가 건조한지 습한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습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습도란 무엇인데요? 상대습도란 포화 상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포화 상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하는 게 상대습도야. 그래서 꽉 찬 상태, 그래서 포화 상태일 때가 100%입니다. 그죠? 하나도 없을 때가 0%고. 그래서 포화 상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왜? 우리가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었잖아. 온도마다. 그래서 그 각 온도에서 얼마나 그 상태에 도달했느냐 하는 거를 상대습도로 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요. 상대습도는요, 퍼센트로 나타나겠죠.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단위가 뭐였습니까? 그램 퍼 킬로그램. 1kg 안에 몇 g이 포함되어 있느냐? 실제 수증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램 퍼 킬로그램.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습도는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상태인 포화 수증기량에 지금 현재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포화 상태에 얼마나 도달하였느냐 하는 것을 퍼센트로 나타낸 게 상대습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하다면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포화 수증기량을 보니까요.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 달라졌죠.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일정하다는 말은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하다는 말이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줄여서 쓸게요. 포화 수증기량은 포수량 이렇게 쓰고 실제 수증기량은 실수량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위의 식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상대습도는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실제 수증기량에 따라서 변하겠지. 그죠? 실수량이 증가하면요. 상대습도는요. 상습은요. 어떻게 되나? 포수량이 일정하니까 실수량이 증가하면서 분자가 커지면서 상대습도도 증가하더라.
반대로 실수량이 감소하면요. 상습도 감소하더라. 기온이 일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포화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요. 실수량이 증가하면 상대습도가 올라가고 실수량이 감소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지더라. 두 번째 경우 실수량이 일정할 때 실수량이 일정하면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포수량은 증가하겠죠. 기온에 따라서 포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수량이 증가하더라.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기온이 올라가니까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더라.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습도는 작아지더라. 기온이 떨어지면요.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수증기량도 감소하겠죠.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요. 상대습도는 증가하더라. 자, 이번에는 하루 동안의 상대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변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빼고는 하루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중에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프가. 자, 파란색은요.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기온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기온의 변화는 알잖아. 언제? 한 6시경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갔다가 최대한 2시나 4시경에 최대로 기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서 온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는 6시쯤에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를 반복을 하겠지. 그러면 상대습도는 우리 수증기량은 일정하됐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 일정한데 너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니까 포화수증기량이 달라지겠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상대습도가 변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기온이 떨어지면요. 기온 하강하면 포화수증기량도 떨어지겠지. 보수량이 낮아지니까요.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보수량이 낮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상대습도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상대습도는 높아졌네.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면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할 거고 상대습도는요. 낮아질 거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요. 포화수증기량은 분모잖아.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습도는 낮아지더라. 그래서 상대습도는 이렇게 낮아지더라. 그래서 항상 기온과 반대로 움직이더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 때는 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내려갈 때는 상대 습도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가장 기온이 낮나요? 한 새벽 6시경 기온이 거의 제일 낮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요 가장 높습니다. 오후에 언제가 가장 기온이 높나요? 오후 한 2시나 4시경, 그죠? 요 사이에 가장 높겠지.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가장 낮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고 우리가 보고 이렇게 살펴본 거고, 비가 오는 날은요 좀 상황이 달라지죠. 비가 오는 날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상대 습도가 높아지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습도에 대해서, 상대 습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습도 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습도 계를 만들 수 있는데, 습도가 많아지면 우리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습도 계를 모발 습도 계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였습니다.